네, 안녕하십니까. 예, 2020년 경자년의 새해가 벌써 밝아서 일주일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유튜브 라이브 첫 방송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한 해를 시작할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뭐 산 정상에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닷가를 찾아간다거나 뭐 이러면서 일출을 한번 새해 첫날 이렇게 보는 일들 많이들 하시죠. 이번에도 저도 광주에 무등산에 올라갔었는데, 무등산에 이제 제일 높은 봉우리는 천왕봉이고, 그 천왕봉은 군사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정한 어떤 시기에만 이렇게 개방을 해서 보통 갑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늘 올라다니는 데가 이제 서석대, 무등산의 서석대죠. 그게 이제 고저 1100고지인데, 1100m니까 꽤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대도시를 품고 있는 산치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무등산이. 그래서 저도 이제 1월 1일 날 서석대를 갔다 오고, 엊그제 또 1월 4일 날, 토요일 날, 광주의 광산구의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등산을 갔다 왔어요. 어등산에 이제 석봉이라는 데가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거기는 이제 338m. 두 군데를 갔다 왔었는데, 두 군데 다 뭐 날씨가 비교적 맑은 편이어서 떠오르는 태양을 잘 봤고, 1월 4일 날 어제 토요일 날은 굉장히 또 날씨가 더 좋아서 굉장히 좋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태양은 떠오른다죠. 떠오른다. 뒤에다 제가 물음표를 넣었어요. 물음표를 넣은 이유가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가 아닌가를 한번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그 태양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했고, 올해 이제 새로운 다짐들을 좀 하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은 태양이 떠오를까요?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있는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100년, 한 200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태양보다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지구가 사실은 돌고 있는데 태양이 돌면서 떠오르는 걸로 착각을 한 거지, 옛날 사람들은. 근데 이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이렇게 돌더라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매년 이렇게 올라가지만 사람들이 그 산에서 야, 저거 봐라, 태양 떠오른다. 야, 고개 내밀었어, 막 이런 말들을 옆에서 이제 해요. 태양은 떠오르지 않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 과학적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산하면서 그 이야기 했더니, 야, 그거는 감정상 알지만 감정상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태양은 떠오른다로 한 이유가 어떤 시점에서 그 사물을 바라보느냐죠. 과학적인 견지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은 뭡니까? 태양은 중심에 있고, 이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로 수금지, 화목, 토, 천의 이 별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공전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요, 각 별들은 다 자기 나름의 자전을 하죠. 지구도 그렇게 자전을 하고 있고, 그 공전과 자전이 합쳐져서 결국은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태양은 떠오른다고 늘상들 말합니다. 그거는 누구의 관점이냐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정말 내 관점에서, 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돈을 가지고, 내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할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지 하는 관점이 내 관점이죠. 하지만 경매를 실무 과정에서 쭉 진행을 하시면서 느끼겠지만 결국은 상대방과의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거나 어떤 설득을 해서 명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의 지속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만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이걸 좀 택해봤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늘상 사람들이 말하는 태양은 떠오른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과학적인 사실은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지구가, 우리 별이 지구가 돌고 있을 뿐이다. 그런 것처럼 경매 시점에서 바라볼 때 태양은 저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은 저기 그대로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는 어떤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그 심정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죠. 신년 초에 저도 2번 산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 태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돌고 있듯이 나는 지금 내 관점에서, 내 시점에서, 내 현재의 입장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야기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 상대방의 관점을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겁니다. 네, 네네, 어서오세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오늘 그 방송을 좀 하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좀 본 책이 하나 있는데, 좀 책은 오래됐죠. 나온 지는 좀 됐고, 제가 읽은 지도 예전에 한번 읽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부쩍 들어 한 번 더 생각이 나서 틈틈이 조금 읽어봤는데, 이제 군데군데 제가 이렇게 써머리 해놓는데,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고 이렇게 보는 타입이라, 이렇게 보면, 총균세라는 책 아시나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 총균세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 이제 인류 문명이 어떤 문명이 이제 지배를 했느냐. 뭐 백인이 우월하다. 예전까지는 백인이 우월해서 뭐 아프리카 원주민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다 지배할 수 있었다. 뭐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총균세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본 관점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책을 또 보게 된 계기가 어떤 관점의 차이를 또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읽어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총균세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죠.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백인이 우월해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지배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책에서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과 균과 쇠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백인들이 정착하게 됐다는 건데 첫 번째가 그 총이나 무기죠. 총이나 무기 그리고 방패, 갑옷 같은 걸 통해서 조금 그 원주민들보다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그들을 사실 침략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지배한 것은 유럽인들이 몸속에 갖고 있던 그 균이 스페인 군대는 한 200명 정도 됐고 처음에 쳐들어갔던 데가 저기죠. 페루에 있는 아즈텍 문명 아시죠? 아즈텍 문명에 쳐들어갔는데 거기는 8만 명의 군대가 있었던 거죠. 200대 8만 명인데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사실 총이라는 발전된 문명의 무기가 있었고 또 그리고 갑옷과 방패 그리고 칼 등이 더 견고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국지적인 전투에서 한번 승리를 했고 실제로 그들을 200명 남짓된 사람이 8만
예, 예, 어서 오세요. 8만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것보다 먼저 정보력에 앞섰다는 거죠. 정보. 그 정보는 뭐냐? 페루가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쭉 보시면 페루가 좀 중남미 좀 밑에 쯤에 쭉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멕시코 중간쯤에 중부 아메리카 쪽에 멕시코가 있는데 그 전에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 멕시코에 있는 문명을 다 아즈텍 문명을 완전히 그 전멸을 시켰는데 그 밑에 있는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은 이 친구들은 몰랐다는 거죠. 저기가 멸망했는지조차도. 그만큼 정보의 차이가 있었고 스페인은 그 정보를 계속 전승할 수 있었던 거는 문자라는 게 있어요. 그 문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서 전투를 해서 이겼다. 그래서 그 밑에 페루 쪽에 있는 그 곳으로도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적은 숫자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도 겁내지 않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정보의 힘에 의해서 먼저 그들은 할 수 있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떤 관점의 차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차이가 있다면 또 하나는 이 정보의 차이라는 겁니다. 경매를 하면서 남을 이해하는 이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정보의 빠른 습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우리 협회에서 늘상 말하지만 좋은 핸드폰 그리고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좋은 노트북이나 좋은 핸드폰이란 그거죠. 조금 더 속도가 빨리 진행이 돼서 빠른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죠.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그런 거. 휴대폰이나 이 노트북의 조금 최신화를 통해서 속도가 좀 빠르게 업그레이드돼서 그래서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게끔. 스페인 군대가 200명의 군대가 8만 명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총과 쇠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정보가 있었듯이 우리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정보의 차이를 먼저 가져올 수 있는 무기, 즉 휴대폰과 노트북을 조금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셔서 빨리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가 이제 시작돼서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느꼈던 제가 감정인데요. 태양은 떠오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우리 지구가 돌고 있을 뿐이다. 그런 것처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 번쯤 돌아다 보고 올 한 해 2020년을 좀 계획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계획을 바탕으로 그 계획을 조금 더 충실하고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게 빠른 정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정보력을 갖출 수 있는 무기를 좀 더 구비를 하셔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20년에 경매를 좀 성공적인 투자로 이끌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오늘 첫 방송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하자면 태양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을 뿐이다. 태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런 것처럼 태양이 그 자리에 있듯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사람들의 마음이란 게 결국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관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실 세상을 살지만 그것만 꼭 앞세워서 나간다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어떤 일이든지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관적인 관점도 좋지만 내 주관적인 관점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투자금이 얼마이고 내 투자금이 얼마인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도가 주관적인 관점인 것이고 경매 실무의 전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설득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듯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 그런 포인트들을 체크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떠오른다가 아니고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그런 것처럼 내가 있는 시점, 내가 서 있는 시점이 어디고, 내가 서 있는 시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정보력의 어떤 앞선 정보력을 갖기 위해서 스페인의 200명의 군대가 8만 명의 아즈텍 문명을 깨부수듯이 그들은 좋은 무기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앞선 게 뭐였냐? 정보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스페인 군대가 그렇게 이겼듯이 2020년 경매를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앞선 정보, 빠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여러분의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좀 더 빨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침이라 항상 목이 조금 잠기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경매한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어떤 재테크 투자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 좋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옷이 있죠, 옷. 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조끼, 이 남방, 이 옷은 어떻습니까? 한번 사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이걸 예를 들어 중고로 판다 그러면 제가 새 가격으로 샀던 걸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셨습니까? 새 차를 예를 들어 뭐 한 5천만 원짜리 차를 새 차를 샀다. 사자마자 어때요? 자동차 등록을 하자마자 바로 1,000만 원, 2,000만 원이 그냥 떨어지죠. 그런 겁니다. 뭘 사자마자 바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은 재테크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증권은 어때요? 증권. 자, 주식, 우리가 늘 하는 주식은 사자마자 오르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는 게 다반사죠. 특히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을 사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좀 더 많죠. 근데 경매 투자로 하는 우리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사자마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정말 핫한 지역이겠죠. 서울의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핫한 지역의 고급 아파트들 막 몇십억씩 하는 것들은 사자마자 가격의 변동폭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사면 그 가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올라가요. 근데 이런 자동차, 뭐 이런 옷, 뭐 어떤 백, 좋은 시계, 뭐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어때요? 대부분 사자마자 중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고가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자, 2020년은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시계도 차시고 좋은 차도 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현명한 선택, 현명한 소비, 그게 뭘까요? 경매 투자라는 거죠. 경매 투자. 사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게 뭐 부동산이다. 그 부동산을 경매 투자를 이용해서 한 건이라도 더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재테크에 밝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경자년, 그러니까 쥐띠해라고 하죠. 쥐들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남의 곡식을 많이 이렇게 훔쳐먹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 굉장히 부지런하죠, 쥐들은. 왜? 그리고 훔쳐먹어야 되니까. 훔쳐먹는 부정적인 게 아닌 굉장히 재빠르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쥐의 모습,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쥐 같은 경자년의 해니까
주위의 어떤 그런 좋은 측면을 보고 그런 점을 좀 더 담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의 차이,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 그런 것처럼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조금 더 좋은 앞선 정보력을 가지고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어렵진 않아요. 말씀드리는 게 어렵진 않고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편한 내용인데, 이걸 또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상기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첫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자. 2020년 동안 뭘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경매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으로 첫 방송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이제 금요일 날, 월요일 오늘 열었으니까 금요일 날 마무리하는 방송으로 10일 있네요. 1월 10일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